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발하러 들어온 김만배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김만배 권순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법관 또 하나 있어. 누구? 그 대법관이 은수미. 은수미를 또 봐줬더구만요. 김만배가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그냥 임기는 살려줄 거야.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8번을 갔는데 권순일한테 가서 4번은 이재명 살리고 예. 또 은수미가 죽으면 또 이게 안 되잖아, 사업이. 사업이 안 되겠죠. 은수미를 또 임기를 보장해야 되니까 가서 4번은 또 다른 대법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발소로 간다는데 이발소가 그 대법관 사무실에 2군데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이런 분이 다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지금. 지금 그래서 이 성남 FC 사건도 당연히 수사가 돼야지만 저는 더 큰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재판거래입니다. 사법부의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 최후보루라는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 그리긴 그렇지만 선관위가 무너졌잖아요. 네. 선관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검찰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경찰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는 원래 무너져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헌법기관 다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민도가 낮은가. 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 막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뭐 오늘도 뭐 같으니 뭐 부족하니 떨어지니 뭐 엎치락뒤치락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1월 5일 날이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당선된 날. 그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아까 지금 갤럽 나온 까지를 한 20차례가 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한 표에다 다 넣고 이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 민심이 말이야. 전체 여론조사 나온 것을 분석을 했구만요. 그랬더니 약 평균은 무슨 ARS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했더니 이 윤석열이 한 42에서 43. 그다음에 이재명이 33에서 3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멍청한 국민들 같이 보이지만 딱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 저 막말하고 해서 저는 절대 못 찍어.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아니라 뭐라 해도 이번에 안 돼.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해서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어디다 가뒀냐면 박스에다 가뒀어요. 국민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사실은 지금 무슨 정부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에 있는 어느 사람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에다 딱 가둬놓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강에서 이기려면은 45에서 49를 얻어야 되거든. 근데 36에서 도저히 못 가게끔 어디에다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뭐 별의별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이가 막 불출마를 하는데 끄떡도 안 해. 그게 뭐 메아리가 있어야지 뭐 혼자 소리만 치고 앉아 있어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참 잘 되는 집안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이것도 다 영향이 있다고 봐요. MBC가 2차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이게 역풍도 있었지만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거기도 다 지금 그렇죠. 선관위에 2,900명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FC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것도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퇴를 던지면서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MBC 내에도 저게 이제 친문 딸랑이 언론 아닙니까? 거기 내에도 또 양식 있는 기자들은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거기 노예냐?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용도 없고 실제로 해봤자 오히려 나는 그것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조국에 대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 재판에서 무슨 컴퓨터에 그게 뭐 증거의 능력이 있느냐 뭐 PC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든지 뭐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대선 때까지. 아니 은수미 그거 아닙니까? 왜 형량에 대해서 항소유예도 안 썼냐? 자세히 안 썼느냐?
형량이 그런데 부당하다는 내용을 그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박연송했죠. 생각해봅시다. 대법원에서 요번에 정경심을 무죄로 해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문바들이 막 어제 축배를 걸고 그 조국 교수의 말씀대로 하면 따뜻한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줄까? 그 뭐 저 소극적인 거짓말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재명 할 때 소극적인 거짓말이라고 무죄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시국이 간단치가 않고 여론이 그렇지가 않고 괜히 여기서 내가 피박 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대법원이 가지나 권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은수미부터 지금 쑥대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사를 누가 존경해 지금? 예? 그러면요 다 저거 재판거래나 하고 그러지. 뒷돈이나 받는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면 완전히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대법원이 조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아생년으로 살타 아닙니까? 아생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작용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실제로 시작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제 감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RS는 대개 5에서 10% 이기는 방향에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설 연휴. 네, 설 연휴로. 그 다음에 이 그 패티리라고 하나요? 그 전화 면접.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갤럽이 딱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35% 똑같이 나온 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약간 상향 조정해서 이제 이번 설 연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부 이기는 쪽으로 가고 그런 상태에서 설 연휴를 지키게 되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완전히 현격한 차이를 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의 얘기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온 15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15개 조사 중에서 13개가 윤석열 우위. 예. 그 ARS는 거의 10% 가까이 이기고 그다음에 비긴 거와 진 거가 하나 정도 있는데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여론이 평정이 됐다.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윤석열을 때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본인의 말실수와 그 고발 사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디스크. 예. 세 번째는 장모 디스크. 그래서 본부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다 완화되거나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버렸죠. 그렇잖아요. 그 장모까지 무죄가 되는 무죄가 돼버렸죠. 이렇게 이제 된 데다가 이게 사람이 이제 기가 살면요. 굉장히 이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일마다 득점이야. 예. 이거 어제 그냥 청와대를 그냥 없애버렸다 그랬는데 청와대가 나중에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지만 국민들에는 아주 시원한 거예요. 다른 정책보다도 아주 이게 시원하다고 말이에요. 킬러 컨텐츠가 나온 겁니다. 그래. 그것도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호남인들한테 쓴 그 예, 손편지. 손편지.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그 정말 아날로그 감성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잘한 것 했는데 같습니다. 지금 호남 분들이 지금 이재명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민주당을 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찍기는 싫고 이게 명분이 없는데 그냥 뭐 윤석열이가 손편지 보냈는데 우리 하나 그냥 찍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인증샷을 해서 지금 당으로 오는 그것이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지금 그 4명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처음에 김영환 TV에서 그 4시 그냥 하지. 그냥 뭐 둘이 또 하냐. 째째하게 4시 해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성일정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냥 둘이 한번 하고 추석 전에 이제 준비했으니까 둘이 한번 하고 그걸 뭐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질문 답변 다 준비했죠. 그냥 공중파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그냥 하면 아니 되지. 토론을 해도 당연히 이제 공중파든 종편이든 다 취재에 오죠. 오는 거예요. 취재로. 취재하고 다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4번 한 번 해라. 4번. 4번은 3번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게 돼 있고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동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허경영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가처분 신청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이 4명만 하는데 왜 그러냐. 허경영 특히 내가 지금 심상정보다 많이 나오는데 5.6%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은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어? 그러니까 그 안철수는 넣어줘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뭐 3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2명 하는 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4명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3번 하니까 그때 해라. 이게 김순덕 칼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걸 썼더라고. 왜 그렇게 2명 하는 걸 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2명 하면 그 아주 둘이 아삭하게 해야 맞짱 토론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딱 보면은 이제 누가 더 우위가 있는지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 윤석열 총장을 처음 만난 날 그 왜 식사 초대해서 한번 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나고 나와서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해. 첫 번째 말이에요. 윤석열 TV 토론하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박하게. 그 다음에 이 TV 토론은 절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어눌한 거 갖고 그냥 묻고 말고 뭐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막 조지고 막 욕하고 막 삿대질 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TV 토론은 인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이 좋다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TV 토론 할 때 그 짤방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막 묻고 뭐 성남 FC 뭐 이거 받았죠? 뭐 어떻게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감정 컨트롤을 못 합니다. 예, 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또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인 김건희 씨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리스크가 MBC가 뭔가 공작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에서 오히려 부메랑 역풍이 불어가지고 김건희 붐이 일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그 포털 사이트에 그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거기다 학력, 수상 내력 이런 것까지를 전부 이렇게 올린 거 보면은 이른바 공개 활동이랄까 등판이 초입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어떻게 대학합니까? 우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의 정치, 뭐 침묵의 정치라고 은둔의 정치라고 할까, 이게 벌써 이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심사항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팬클럽도 늘어나냐, 뭐 늘어났냐, 뭐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냥 뭐 6만 5천 명이 돼버렸대요. 프로파일을 그냥 사진만 바꿨는데 기사야. 기사가 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학력을 바꾸거나 뭐 10명도 관심 없는데 이게 완전히 관심이 초점이 됐어요. 김혜경은 온 천지를 지금 쓸고 다녀도 아무도 기사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는 기사가 나왔대요. 뭐 또 그것도 감성 발휘를 하려고 이재명이 울었는데 김혜경도 울었다. 뭐 그런 거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 김건희 박사의 경우는 뭐 하나만이 하면은 그냥 움직임만 조금 있으면은 기사화돼. 이제 일찍이 제가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제 김건희가는 역풍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 선생님 우리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한 1년 전인가 뭐 했을 때 이 윤석열이 나오게 되면 20, 30대의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깃발을 꽂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20, 30대 그런 청년의 희망 속에 깃발을 꽂아야 그리고 한다. 우리가 또 절대 호남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계속 했죠. 뭐 제 식대로 표현하면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그런데 제갈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예언한 게 있는데 맨 마지막 날 유세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거는 윤석열 안철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유세차에 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홍준표님 뭐 더 올라가기도 하고 원희룡도 올라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쫙 올라가 명동성 앞에서 막 유세를 하는데 안철수보다 윤석열보다 더 인기 좋은 연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김건희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한번 했더니 김건희도 대중연설에 선거운동에 나서라 그런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 고영신 TV를 보시고 한정닷컴이 김건희의 즉흥 연설을 방영했어요. 6분짜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장애인 예술 감독으로 도네이션을 했어.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 그 예술 감독장에 가서 원고 없이 즉흥 연설한 거예요. 나는 코바나 콘텐츠의 뭐 대표인데 이건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작품들 소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예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식과 인간적 품성과 예술에 대한 그 이해가 저같이 시를 쓰는 사람이 볼 때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모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네. 예, 그 예. 인상파가의 그 빛의 그 마술사라고 하는 모네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모네의 정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관광지인데 그분이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이 눈이 이제 실명을 했나 봐요. 베토벤이 했듯이. 그래서 이제 모네가 그 이제 죽으면서 한 유언이에요.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모네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에게 다시 이렇게 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 신에게. 그러면서 내가 실명을 하면서 이 빛의 소중함과 빛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장애의 결핍 속에서 예술이 태어난다. 이런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내가 옛날에 결핍에 대해라는 시를 쓰고 뭐 어디 가서 주례할 때마다 써먹고 했는데 그거하고도 상통해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영부인들이 뭐 김씨알 담그고 뭐 소록도 가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예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갖는 영부인 하나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여사 2호 여사죠. 예. 아주 연설을 잘합니다. 예, 예. 2호 여사는 또박또박 하시잖아. 평소에는 몸이 그냥 거의 말랐잖아요. 그래 들어누웠다가도 선거 바람만 불면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뭐 여성운동이나 뭐 여성운동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고 지식도 뭐 많으시고 뭐 워낙 지식이 많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 김건희 박사도 마찬가지죠. 대학 강의를 지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강의 때문에 무슨 경력이 허위 학력이니 이 논란은 빚었습니다만 대학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절로 말이 트이는 겁니다. 특종을 내가 하나 퍼뜨리겠는데 여기서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첫날 만났을 때 윤 총장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김건희 여사님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검색을 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좀 그 뭐 공처가 돼서 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하고 뭐 하려면 그것도 기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한 얘기 가운데 뭐 상당히 그 정치권의 그 뇌를 때리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무슨 탄핵이 무슨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보수 그런 얘기라든지 뭐 안희정이 안 됐다든지 뭐 조국우 저건 민주당이다 이것도 있고 우리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다가 죽을 걸로 갈 뻔했다. 또 김종인 총괄준비위원장은 먹을 것인가 왜 안 오겠느냐 아주 골 때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조금 지난번에 그 무속 관련해서 홍준표 또 유승민 그런 분들은 또 구설을 받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뭐 직접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수도 특히 많았고. 이제 그 안희정 문제, 안희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그 안 됐다 뭐 할 수는 있는데 미투 그래요. 그 미투 부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랄까 뭐
권위랄까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과문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낼라나요? 우리 이제 그 저기가 나는 뭐 사과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저 윤 총장도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과하고. 뭐 필요 오면 얼른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무슨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이란 게 뭐 잘못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돌을 던질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과하고 가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 집에만 계시는 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왜 아파트 유폐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문제는 당내에서도 지금 윤 후보가 잘 나가는데 뭐 김건희 씨가 나와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거기에 주막 하편이 되면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걱정을 더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윤 후보는 뭐 잡을 게 없으니까 김건희 이제 나와서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친문 딸랑이 언론들이 다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제가 그런 볼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김 장관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 양론이 팽팽한 것 같아요. 결론이 내려질까요? 이제 이 윤석열이 한번 그 지위 떨어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질그릇론 같은 거예요. 질그릇 같이 깨진다고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윤석열의 지지와 지금 현재 이 구도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년 전에 조국 대전 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때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로남불이라고 낙인을 찍었어. 그래서 그동안은 우여곡절 있고 이거 너무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뭐 가벼운 거 아니야 뭐 부인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시비를 걸었지만 기조는 그때 기조로 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국민들이. 근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장동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크게 지금 이재명이 부각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김건희가 왜 MBC에서 방영되고 난 다음에 장영화가 34개의 녹취록을 깐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다고요. 한 번 실수한 걸로 알았다고. 다들 그랬죠. 그랬는데 그동안 한 4개 정도 나왔었고 그 정도로 끝인 모양이다 했는데 이건 뭐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34개의 녹취록이 방영되던 날 제가 그 장영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영화 변호사 왜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를 빼놓고 했냐? 뭐 그래서 그때 34개의 녹취록은 우리 이제 박인봉 여사하고 우리가 늘 통화하는 건데 34개의 녹취록은 2012년도에 정신병원 입원을 둘러싼 녹취록이에요. 그런데 그 4년 후인 2016년 그 지금 그 이재선 회계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심약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재명 지사의 여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와봤냐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 씨가 이재명한테 전화했어요. 우리도 그동안에 뭐 뭐 입안을 뭐 300반을 보내는 그 교통사고가 있었고 또 병원을 다녀야 되고 뭐 지금 했는데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몰라서 걔가 죽은지를 몰라서 못 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통화예요. 그 통화가 6분 29초짜리예요. 그 통화야말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지금 영향을 준 녹취록입니다. 대선 때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녹취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6분이 지나고 난 뒤에 29초 고의 녹음에 김혜경과 이재명의 깔깔깔깔깔 하는 웃음소리가 거기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니들 정신병원이 정신 돌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그러니까 166분 29초짜리 녹취록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것만 들으면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웃음소리. 그거를 장영하가 제가 준 걸 가지고 가서 왜냐면 장영은 고발당할 거니까 고발당할 때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소통관에서 틀었습니다. 그 소리를. 거기서 틀었어요. 그 29분짜리, 요거 29초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지옥의 소리라고 나는 썼고
누구는 악마의 웃음소리라고 썼는데 그런 웃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런 무소고구는 그렇게 큰 것이기는 없습니까? 지금 천공 스님이다, 뭐 무정 스님이다, 뭐 여러 사람들. 아마 조금씩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뭐 우리도 뭐 다 어렸을 때 그런 것도 구도하는 것도 보고 뭐 본인은 뭐 구도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건 또 뭐 아닌데 전보로 간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지금 연기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가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와서 배워야지 뭐 그런 것 같대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이연줄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민주당은 우리가 그때 해봤지만 항상 그 무속인들이 표가 많습니다. 그게 그 뭐 전국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200만인가 그래. 되는데 그 민주당이 무속을 완전히 무시했다 해갖고 여의도에서 또 그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항의 또 농성을 하고 뭐 그랬대요. 그거는 어떨지 몰라도 무속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위원장을 선정하고 전국의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저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종교본부라고 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큰 나는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죠. 어쨌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등판 아무 상관없다.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벌써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 이 특히 이 프로필에 사진도 올리고 학력 수상 내역 올린 것 자체가 지금 공개 활동 아닙니까? 그럼 아마 좀 이제 원기를 찾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쁜 가운데 김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연휴 이제 마지막 며칠이라도 편안하게 우리 이제 고영재 선생님과 쉬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꼭 정권 교체의 그런 성공으로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